애달픈 음색으로 민족의 애환을 노래했던 가요계 불멸의 여왕 이난영. 대중가요하고 우리나라 정서를 연결시켜주는 제일 중요한 가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목포의 인물이시고요. 노래도 잘하시고 뭐든지 그러잖아요. 목포의 눈물이 우리 남도의 옛날 우리 한국 한이제 일본한테 옛날에 막 그 핍박받고 살 때게 아니 노래 그것도 금지곡도 막 대했잖아요. 사막도 파도 깊이. 이난영을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목포의 눈물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목포의 눈물을 듣다 보면 왜 이난영이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데요. 이난영 탄생 100주년을 맞은 지금 그녀와 그녀의 노래를 함께 추억해 봅니다. 하나, 둘, 셋. 지난달 이난영 탄생 100주년을 일주일 앞두고 아주 특별한 기획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가수이자 인물로서 그녀를 기억하고 그녀의 흔적을 통해 그 시대를 찬찬히 들여다볼 수 있었던 유품 전시회. 난영의 손이 닿았을 악기며 옷을 딸인 김숙자 여사의 설명과 함께 만나볼 수 있어 더욱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곳에 전시해 있는 것들은 이난영 선생의 의상 세점 유품과요. 또 김숙자 선생이 저희들한테 기증하신 악기 그리고 의상들을 저희들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노래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가수 이난영. 문학인이나 미술가였다면 이미 그에 대한 연구 논문이 수십 편 넘게 발표됐겠지만 가수라는 이유로 그녀의 삶은 조명받지 못했는데요. 전남 목포시 양동 126번지. 이곳에서 난영은 1916년 부두 노동자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보통 학교를 채 마치지 못했던 난영은 막간 가수로 활동하던 중 1934년 불사조라는 노래로 정식 데뷔했는데요. 1934년 조선일보가 주최한 향토가사 공모전에서 입선된 문일석의 작품에 손목인이 곡을 붙인 목포의 눈물이 크게 히트를 치면서 19의 나이에 가요계의 여왕으로 떠오른 이난영. 목포의 눈물은 국내는 물론 일본 현지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이어서 발표하는 곡마다 인기를 누리며 국민 가수 반열에 올랐습니다.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1937년 당대 최고의 천재 작곡가 김혜송과 결혼한 이난영. 이후 오빠인 이봉룡도 작곡가의 길을 걷게 되고 난영은 중국과 만주로 공연을 다니며 여자로서 가수로서 가장 행복한 시절을 보냅니다. 하지만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 남편 김혜송이 납북된 이후 난영은 홀로 악극단을 운영하고 7남매를 키우며 어려운 생활을 해야만 했는데요. 김혜송의 납북과 7남매의 미국 이민 후 극도로 건강이 악화된 40대. 그 무렵 난영에게 두 번째 사랑이 찾아옵니다. 상대는 당대 최고의 인기 가수 남인수. 하지만 1962년 남인수마저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고 절망감에 빠진 난영은 더욱 건강이 나빠집니다. 결국 1963년 미국으로 건너가 딸 숙자와 애자, 오빠 복룡의 딸 민자를 묶은 김시스터즈와 함께 활동한 이난영. 하지만 지독한 향수병에 시달린 끝에 1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돌연 귀국했고 다시 활발하게 활동하던 중 1965년 4월 11일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우리 곁을 떠납니다. 그런 그녀의 흔적을 참 많이 낯익고도 또 낯선 표정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과연 그들의 가슴 속에 난영은 어떤 이미지로 박혀 있을까요? 말로만 듣던 이난영 선생님을 직접 얼굴로 뵈니까 새삼스럽고 기분이 참 좋네요. 대중가요하고 그 우리나라 정서를 연결시켜주는 제일 중요한 가수라고 생각합니다.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인 호소력을 가진 목소리의 가수 이난영. 목포의 상징으로 남은 그녀의 노래는 여전히 이 시대를 함께 넘고 있는데요. 난영의 노래 하나쯤 가슴에 품고 살아왔던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목포역이 옛날에 막 내려오면은 목포는 항구다. 막 그 옛날에 막 지금 많더만. 그거 참 좋아요. 그래도 이난영 씨 노래라서 그런 노래 갖고 참 뭔가 가슴속 깊이 스며드는 그 감각이 좀 있지. 요새 젊은 사람 노래는 노래도 안 같대요. 따님도 보고 공연도 보고. 김숙자 토크 콘서트. 이난영을 추억하는 사람들과 누구보다 그녀를 그리워하는 딸 숙자 씨가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김 시스터즈의 리더시죠. 목포의 소녀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김 시스터즈의 리더 김숙자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신 김혜송 선생님 얘기부터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당대 최고의 작곡가 김혜송과 국민 가수 이난영이 아닌 아버지와 어머니로서의 이야기. 12를 낳으셨고요. 형제 자매들의 근황까지 진솔하고 생생한 이야기가 이난영을 더욱 살갑게 만듭니다. 어머니가 질투를 낼 수가 없죠. 그 당시에 마음적으로는 그랬어도. 이어지는 공연은 이난영과 김 시스터즈의 노래로 채워졌습니다. 내 붙는 담배 연기 끝에 희미한 옛 추억이 풀린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건 단 하나. 콘서트의 대미를 장식한 노래는 역시 목포의 눈물. 여전히 넘치는 노래의 생명력. 어머니를 기억해주는 사람들에 대한 딸의 고마움이 모두 담긴 노래입니다. 전국에서 가수님들도 다 목포의 눈물은 한 번씩 다 부르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면 내 기분에 우리 어머니가 아직도 살아계시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실제로 목포에는 여전히 이난영이 살아 숨쉽니다. 유달산 중턱, 목포 시내와 다도해가 한눈에 내다보이는 자리에 서 있는 목포의 눈물 노래비. 한국 최초의 대중가요 노래비라는 의미를 넘어 목포에서 이난영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는 목포의 눈물 노래비. 매년 난영가요제를 통해 그녀를 기억하고 추억하는 자리도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난영은 그렇게 원하던 고향 목포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48배 나이로 져버린 꽃은 파주 용미리의 공원 묘지에 묻혔는데요. 타지에서 쓸쓸하고 외로웠을 그녀. 마침내 2006년 3월 25일 난영이 41년 만에 고향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생을 바라던 제자리로 돌아온 거죠. 목포의 눈물이 흘러간 옛 노래가 아니듯 이난영 역시 떠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난영은 아직도 여전히 우리 곁에서 오늘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탄생 100주년이 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눈물이
크게 히트를 치면서 19의 나이에 가요계의 여왕으로 떠오른 이난영. 목포의 눈물은 국내는 물론 일본 현지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이어서 발표하는 곡마다 인기를 누리며 국민 가수 반열에 올랐습니다.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1937년 당대 최고의 천재 작곡가 김혜송과 결혼한 이난영. 이후 오빠인 이봉룡도 작곡가의 길을 걷게 되고 난영은 중국과 만주로 공연을 다니며 여자로서 가수로서 가장 행복한 시절을 보냅니다. 하지만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 남편 김혜송이 납북된 이후 난영은 홀로 악극단을 운영하고 7남매를 키우며 어려운 생활을 해야만 했는데요. 김혜송의 납북과 7남매의 미국 이민 후 극도로 건강이 악화된 40대. 그 무렵 난영에게 두 번째 사랑이 찾아옵니다. 상대는 당대 최고의 인기 가수 남인수. 하지만 1962년 애달픈 음색으로 민족의 애환을 노래했던 가요계 불멸의 여왕 이난영. 대중가요하고 우리나라 정서를 연결시켜주는 제일 중요한 가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목포의 인물이시고요. 노래도 잘하시고 뭐든지 그러잖아요. 목포의 눈물이 우리 남도의 옛날 우리 한국 한이제 일본한테 옛날에 막 그 핍박받고 살 때게 아니 노래 그것도 금지곡도 막 대했잖아요. 사막도 하고 깊이. 이난영을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목포의 눈물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목포의 눈물을 듣다 보면 왜 이난영이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데요. 이난영 탄생 100주년을 맞은 지금 그녀와 그녀의 노래를 함께 추억해 봅니다. 하나, 둘, 셋. 지난달 이난영 탄생 100주년을 일주일 앞두고 아주 특별한 기획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가수이자 인물로서 그녀를 기억하고 그녀의 흔적을 통해 그 시대를 찬찬히 들여다볼 수 있었던 유품 전시회. 난영의 손이 닿았을 악기며 옷을 딸인 김숙자 여사의 설명과 함께 만나볼 수 있어 더욱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곳에 전시해 있는 것들은 이난영 선생의 의상 세점 유품과요. 또 김숙자 선생이 저희들한테 기증하신 악기 그리고 의상들을 저희들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노래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가수 이난영. 문학인이나 미술가였다면 이미 그에 대한 연구 논문이 수십 편 넘게 발표됐겠지만 가수라는 이유로 그녀의 삶은 조명받지 못했는데요. 전남 목포시 양동 126번지. 이곳에서 난영은 1916년 부두 노동자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보통 학교를 채 마치지 못했던 난영은 막간 가수로 활동하던 중 1934년 불사조라는 노래로 정식 데뷔했는데요. 1934년 조선일보가 주최한 향토가사 공모전에서 입선된 문일석의 작품에 손목인이 곡을 붙인 목포에 놓는데요. 난영의 노래 하나쯤 가슴에 품고 살아왔던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목포역이 옛날에 막 내려오면은 목포는 항구다. 막 그 옛날에 막 지금 않더만. 그거 참 좋아요. 그래도 이난영 씨 노래라서 그런 노래 갖고 참 뭔가 가슴속 깊이 스며드는 그 감각이 좀 있지. 요새 젊은 사람 노래는 노래도 안 같대요. 따님도 보고 공연도 보고. 김숙자 토크 콘서트. 이난영을 추억하는 사람들과 누구보다 그녀를 그리워하는 딸 숙자 씨가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김 시스터즈의 리더시죠. 목포의 소녀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김시스터즈의 리더 김숙자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신 김혜송 선생님 얘기부터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당대 최고의 작곡가 김혜송과 국민 가수 이난영이 아닌 아버지와 어머니로서의 이야기. 12를 낳으셨고요. 형제 자매들의 근황까지 진솔하고 생생한 이야기가 이난영을 더욱 살갑게 만듭니다. 그년 남인수마저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고 절망감에 빠진 난영은 더욱 건강이 나빠집니다. 결국 1963년 미국으로 건너가 딸 숙자와 애자, 오빠 복룡의 딸 민자를 묶은 김시스터즈와 함께 활동한 이난영. 하지만 지독한 향수병에 시달린 끝에 1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돌연 귀국했고 다시 활발하게 활동하던 중 1965년 4월 11일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우리 곁을 떠납니다. 그런 그녀의 흔적을 참 많이 낯익고도 또 낯선 표정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과연 그들의 가슴 속에 난영은 어떤 이미지로 박혀 있을까요? 말로만 듣던 이난영 선생님을 직접 얼굴로 뵈니까 새삼스럽고 기분이 참 좋네요. 대중가요하고 그 우리나라 정서를 연결시켜주는 제일 중요한 가수라고 생각합니다.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인 호소력을 가진 목소리의 가수 이난영. 목포의 상징으로 남은 그녀의 노래는 여전히 이 시대를 함께 넘고 있습니다.